네, 자, 이제 우리 디자인의 등록 요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강좌까지, 선출원주의, 확대된 선출원주의까지 했어요. 자, 이제 그러면, 아무리 신규성이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이런 경우는 우리는 등록을 받을 수 없다라는 네 가지 부등록 사유가 있습니다. 그 부등록 사유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두 문자는 여기다 먼저 좀 적고, 다음 시트로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없기 때문에, 시트를 앞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여기서 먼저 두 문자를 이렇게 적어 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공탁입니다. 네. 이렇게 좀 성격이 좀 달라요. 네. 자, 먼저,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예컨대 태극기를 갖다가 만약에 출원해서 등록받으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존엄성이 있는데, 그죠? 우리 태극기를 갖다가 어떻게 개인이 재산권으로서 독점할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그래서 강한 존엄성으로 인해서 우리는 거절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준하는 거는 실용실험법에도 있고 디자인 보호법에도 있고 상표법에도 있어요. 순수한 기술적 사상이 특허법에는 없습니다. 네. 국기 국장 등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 그런데 이제 무조건 이게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시키진 않습니다.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존엄 때문에 우리는 거절시키는 거잖아요. 존엄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생각하면 적용을 안 합니다. 판단되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태극기가 있는데 태극기를 이렇게 변형시켜서 이렇게 이제 모자 모양으로 한다거나 이게 티셔츠에 가운데 태극 문양이 들어가게 하는 거,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이제 이렇게 어떤 자부심,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런 걸 표현하는 거니까 이거는 국가의 존엄을 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제 국기가 포함되어 있으면 거절이라고 얘기하지만 무조건 국기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거절시키는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국공탁의 이제 공입니다. 예, 공은 뭐 이제 공소양속, 예, 공소양속이고 공중미생은 없어요. 우리는 이제 기능과는 상관없기 때문에. 그래서 공소양속에 반하는 경우는 거절시키는데, 이게 독특한 예가, 공소양속을 여러분 모르시진 않으실 거고, 국가 원수의 초상 있죠. 네, 그런 것들은 이제 그거를 만약에 이제 그 외관으로 하는 경우죠. 이런 경우는 이제 공소양속에 반한다고 심사실무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까지가 이제 공소양속이었어요. 이게 34조인데 1호, 2호예요. 근데 여기서 좀 나눠지는 게 뭐냐면, 자, 국기, 네, 잘 안 써지네요. 네, 다시. 네, 국기, 국장, 그리고 이제 공소양속은 절대적인 부등록 사유예요. 공소양속에 반하면 국기국장이면 우리는 거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 세 번째, 네 번째, 3호, 4호는 조금 다른 게, 3호는 요거는 상표와의 관계에서 부등록 사유고요. 요거는 특허 실용실황과의 관계에서 부등록 사유예요. 이들 타법과의 관계에서 부등록 사유. 그래서 요거는 뭐라고 표현하냐, 보통 이제 상대적 부등록 사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렇게 먼저 상표의 관계에서 타인의 그래서 예, 공공질서죠. 그리고 이제 예, 국공탁입니다. 자,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디자인입니다. 네, 디자인인데, 네, 타인의 이제 업무와 관련된 물품과 혼동을 가져온대요. 결국 이제 상표 얘기예요, 상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샤넬이 있습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샤넬이 있습니다. 저명상표죠. 그런데 이걸 갖다가 누군가가 의류의 이 문양에 이렇게 넣는 거예요. 또는 이렇게 넣는 거예요. 네, 이런 문양으로 이렇게 장식을 하는 거죠. 또 이게 지금 단추의 문양을 이렇게 하거나 이런 문양을 넣거나. 네, 이랬을 때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샤넬 측에서 침해 주장하면, 이건 뭐 상표법상 침해죠. 상표법상 침해를 주장하면 침해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 판례는, 이 당시 판례는, 지금은 이제 이거는 세모예요. 세모인데 이 당시 판례는 이렇게, 이게 디자인적으로 사용되거나 장식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침해를 인정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상표적 사용에 대해서만 침해를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침해를 인정을 안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 만약에 이쪽이 홍길동이라고 하겠습니다.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웬일? 내가 이걸 뭐 사실 이제 저는 수요적 오인운동이 일어난다고 보거든요. 이런 경우에. 근데 이걸 침해를 인정 안 했네? 좋아. 그럼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디자인이라고 디자인이다 장식이다 주장했더니 이게 침해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디자인 추론해서 등록을 받아야겠다라고 해서 디자인으로 추론하게 되면 뭐로 거절한다? 바로 이런 타인의 업무와 이쪽과 관련해서 이제 물품과 혼동을, 출처에 대한 혼동이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상표권 침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변론으로 하고 이걸 갖다가 이거를 다른 사람의 상표, 유명한 상표, 저명한 상표, 주지한 상표를 갖다가 이걸 디자인 추론하는 것까지 우리는 등록을 허용하지는 않겠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34조 3호에 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상표와의 관계에서 부등록 사유가 되는 것이죠. 그죠? 네, 여기 이제 자, 그 다음에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물품이 그러니까 그 형상이 기능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파라볼라 안테나. 네, 파라볼라 안테나는 둥근 어떤 이게 참 제가 이렇게 그리긴 좀 어렵지만 뭐 접시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전파를 모아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둥근 접시 모양으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만약에 접시 모양으로 안 하게 되면 기능을 못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누군가가 이걸 개발했다는 거죠. 이걸 개발했을 때 이것도 미감적으로 미감을 주죠. 그죠? 네, 그렇지만 또 이제 이거는 이 안테나는 기능과 관련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특허나 기술에 관한 거니까 실용 실안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디자인으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로 하는 게 더 적합하냐? 이런 경우라면 이건 물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형상이잖아요. 이 형상을 갖춰야지 기능을 하는 거니까 이거는 미감적 요소보다는 이건 기술적 요소로 보는 게 더 타당하다. 그래서 이걸로 등록받아라. 그 대신 디자인 등록은 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호를 못하겠다는 게 아니라 더 적절한 법률이 특허 실용 시한이기 때문에 디자인은 부등록 사유로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등록 사유로 되어 있다. 여기 34조 4호죠. 그래서 이제 상표 쪽에서도 요거는 34조 1항 15호에 의해서 이제 부등록 사유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네 가지 부등록 사유가 국궁탁이 이 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디자인 보호법은 그 시각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동일성 범위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무슨 범위까지 판단한다고요? 동일 유사 범위까지. 비슷한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야. 유사 범위. 그죠? 그러면 이 유사 범위를 우리가 신규성도 유사 범위 판단을 했죠. 그죠? 우리가 뭐 선출원주의도 유사 범위. 물론 이제 그 대상을 전체만 하느냐, 전체 부분도 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긴 있지만 아무튼 유사 판단이잖아요. 확대된 선출원주의도 유사 판단이거든요. 자, 그럼 이거 유사 판단을 할 때 어떤 기준하에 유사 판단을 하는가? 여기서 이제 유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품 간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사실 근데 이게 제가 자연스럽게 물품 간의 혼동이 일어난지라고 얘기는 했지만 실제 이건 학설이 좀 있어요. 이제 유사 판단에 대한 기준입니다. 학설이 있는데 요게 뭐냐면 물품 혼동설이에요. 일반 수요자를 기준으로 해서 일반 수요자가 물품 간에 이 물품과 저 물품을 헷갈려 하느냐? 요게 이제 물품 혼동설입니다. 요게 판례이면서 실무입니다. 네, 그래서 이 유사 판단은 물품 간의 혼동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실제 우리가 이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자, 이렇게 관찰합니다. 육안으로 관찰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시각성이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전체가 주는 미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권리를 주는 거니까 전체 관찰을 합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해요. 근데 이거를 보완하는 관찰 방법이 이게 보완입니다. 요부 중심 관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가 아니죠. 우리 이제 앞에서 신규성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거 등록이 된다고요. 그죠? 작고 큰 관계. 근데 이 부분은 신규성이 상실된 부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몸통 부분하고 자동차의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유사 여부 판단할 때 비중이 같겠습니까? 안 같겠죠. 다르겠죠. 이거는 이미 타이어는 공지된 타이어인데, 공지된 디자인인데, 따라서 비중이 이쪽이 요부가 돼서 이걸 중심으로 판단하고 요거는 비요부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전체 관찰,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유사하면 유사라고 했지만 모든 부분이 같은 비중은 아니다. 비중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요부를 중심으로 관찰한다. 요게 이제 전체 관찰의 보완 관찰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외관을 관찰하는 거겠죠. 그죠? 우리는 시각성을 요구하는 거니까, 네, 겉에 이제 외관을 보면서 우리는 미감을 느끼는 거니까. 자, 그리고 간접 대비 관찰입니다. 간접 대비 관찰은 뭐냐면 직접 두 개를 갖다 놓고 관찰하는 게 아니라 간접 대비 관찰 하나를 걸어놓고 잠시 쉬었다가 그러니까 걸어놓고 이제 두 개를 걸어놓고 잠시 쉬었다가 위치를 바꿨을 때 혼동이 일어나는가? 이게 이제 간접 대비 관찰. 아무튼 직접 대비 관찰은 아니구나.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요거 앞자를 따면 6, 전, 네, 요부는 안 땄고요. 자, 외, 간 해가지고 네, 6, 2, 5. 2호는 이제 외자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쟁은 그냥 말을 만들려고 한 거고, 관찰. 이렇게 찰자도 이제 말을 만들려고 한 거고. 그래서 6.25 전쟁 관찰이다. 네. 그리고 이제 전체 관찰에 그 보완 관찰 방법으로서 요구 관찰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유사 판단할 때 뭐부터 판단한다고요? 디자인이 유사 판단이니까 디자인은 물품과 형태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물리적으로. 그러니까 물품의 동일 유사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물품의 동일 유사를 전제로 해서 형태의 동일 유사를 판단하겠죠. 그럼 물품의 동일 유사를 판단할 때 뭘 어떻게 판단하냐? 물품끼리의 유사 여부를 판단할 때 먼저 쓰임새를 보는 거예요. 용도를 보는 거고 그 용도의 기능을 보는 거죠. 어떤 작용 효과가 있는가? 요 기능을 보는 거죠. 네, 요 두 가지 가지고 본다라는 겁니다. 네, 용도와 기능을 기준으로 우리는 유사 여부를 판단한다. 네, 판단한다. 네, 그 정도만. 더 이제 구체적인 판단, 네, 경우를 나눠서 판단하는 건 우리는 생략하겠고, 아무튼 물품을 판단할 땐 그 쓰임새 그리고 그 쓰임새의 작용 이것까지 고려해서 물품의 동일사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형태의 동일유사인데 형태는 뭐로 이루어졌다고요? 형상, 모양, 색채 이들의 결합. 형모색결이잖아요. 근데 색채는 비중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얘는 색구분, 색크림 등 모양을 이루지 않는 한 유사여부 판단의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고 형상과 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형상과 모양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요부 관찰에서 비중이 똑같지는 않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비중에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물품의 속성에 따라서 이제 비중이 똑같지는 않다. 예,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 교재는 이제 그 속성에 따른 기준을 이렇게 쭉 나열을 했는데 저는 여기다 두 문자를 쓰겠습니다. 읽어보시는 건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참 잘 당대 제기입니다. 네, 뭐 제기는 뭐 이제자는 아니지만 뭐 굳이 말로 만들어서 얘기하자면 당대의 제기를 참 잘 찬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연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제 이제 비중의 문제인데요. 자, 요게 이제 6개니까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실한 부분과 많이 나와 있는 부분 중에 어디에 비중이 있다? 참실한 부분. 그렇겠죠. 미감이란 측면에서. 잘 보이는 부분과 잘 안 보이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비중이 있다? 잘 보이는 부분에 비중이 있겠죠. TV 정면과 TV 뒷면 중에 당연히 유사여부 판단할 때 TV 정면을 중심으로 보겠죠. 세 번째, 당연히 있는 부분과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과 변화가 가능한 부분. 만약에 숟가락이 있습니다. 숟가락에 떠먹는 부분과 손잡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어디에 비중이 있겠습니까? 손잡이 부분. 왜냐하면 손잡이는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는데 떠먹는 부분은 한계가 있으니까. 네.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의 대소의 차이는 고려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상식을 벗어나면 이제 고려 대상이 되겠지만, 자, 재질이죠, 재질. 예. 재질은
외관으로 드러나야 돼. 우리는 이제 이건 미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외관으로 드러난 경우에만, 외관으로 표현된 경우에만 우리는 참작을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참작을 안 한다라는 거고요. 기능, 구조, 정밀도, 내구력, 제조 방법.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예, 기능할 때 이제 기자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외관으로 표현된 것만, 우리는 미감의 문제이기 때문에 표현된 것만 고려 대상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해서 우리 등록 요건과 관련된 마지막 편을 촬영을 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